한국으로 수학여행 온 프랑스 여학생들이 서해 온도열차에서 비명을 지르다. 한국만의 독보적 기술이 외국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그 현장.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30년간 역사를 가르쳐온 아멜리입니다. 이번 겨울, 저는 20명의 여학생들을 이끌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고궁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려 했던 제 계획은 기차역에서의 우연한 발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안내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 양이 특이한 안내판을 발견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 안내판에는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 체험 관광열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관광객을 위한 또 다른 상품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그곳에서 들은 설명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 아래로 열을 통과시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열차에 적용한 세계 유일의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을 직접 데워서 생활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는 발상은 저에게 매우 신선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현대기술로 구현하여 열차에 적용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열차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한참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철학과 지혜가 담긴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습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예절, 심지어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문화까지도 온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지혜로운 방식을 개발했고 그것을 현대까지 계승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자부심이자 창의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 일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박물관 대신 온돌열차를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와 그것을 현대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이 작은 결정이 제 수학여행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지혜와 창의성이 담긴 온돌열차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그 순간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일행은 온돌열차가 출발하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보였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역사 유적지 탐방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는 설렘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열차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여객 열차와는 달랐습니다. 외관은 우아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곳곳에 한국의 전통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양식 철도 기술에 동양의 미학을 절묘하게 접목시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온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기차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늑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의구심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열차 안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내부를 연상시켰습니다. 바닥은 물론이고 좌석 배치와 인테리어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 했습니다.
일부 좌석은 일반적인 의자 형태였지만 온돌 좌석은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차장이 다가와 온돌 열차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전날 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보다 훨씬 깊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기원전 1세 기경부터 사용된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닥 아래 통로를 만들어 불을 피운 후 그 열기가 바닥 전체로 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2000년 된 기술이 현대 과학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난방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장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한국인의 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앉는 문화,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는 습관, 겨울철 김장 문화까지도 온돌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한된 자원과 혹독한 겨울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활용했고 그것이 독특한 문화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열전도율이 높은 화강암을 사용하여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열용량이 큰 흙을 이용해 열을 오래 보존하는 방식은 현대 건축학에서도 주목받는 지혜라고 합니다. 서양의 벽난로나 일본의 고타츠와 같은 국소적 난방과 달리 온돌은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내며 창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 가옥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온돌열차 자체처럼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열차의 매력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TGV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닥은 그들을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 방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2000년 된 지혜를 현대 철도 기술에 접목시킨 창의성과 자부심이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과거의 지혜가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온돌열차는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보다 더 값진 교육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서해안을 따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바다의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열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프랑스에서는 항상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창가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소그룹을 지어 바닥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집 거실처럼 편안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양은 평소 허리 통증을 자주 호소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균일한 온기가 그녀의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난방 시스템은 주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발은 차갑고 얼굴은 덥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온돌 난방은 전신이 고르게 따뜻해 훨씬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장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더욱 깊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으로 바닥에서 방출되는 원적 외선이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기를 데우는 대류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인체에 더 자연스러운 온기를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온돌의 온도 분포가 인체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이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상태가 인체의 혈액순환에 가장 좋은데 온돌 난방이 바로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라디에이터나 에어컨 난방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일으켜 두통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차가 작은 해안 도시를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기능적 해결책을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지혜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경험은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평소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작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차장이 한국의 전통차를 나눠주며 한국의 식문화와 온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온돌방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하여 발전했다고 합니다.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온돌방의 구석에 보관하면 겨울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온돌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그들 역시 한국의 온돌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같은 유럽에서 온 한 노부부는 이런 난방 시스템이 유럽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 덮인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차는 이제 내륙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위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프랑스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그 순간 저는 문화의 차이와 지혜의 깊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온돌이 주는 편안함과 과학적 합리성은 분명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은 위대한 발명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열차가 내륙으로 접어들면서 창밖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서해안의 푸른 바다에서 울창한 산림지대로 변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스함과 창밖의 차가운 설경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이 진정한 문화적 유산이 아닐까요? 옆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살아 숨쉬며 현대에도 유용한 전통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만이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기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유산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눈 덮인 산길을 달려갔습니다. 창밖은 춥고 매서웠지만 우리가 있는 열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역사 같았습니다. 외부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내면의 따스함과 지혜를 잃지 않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열차가 또 다른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 저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온돌열차에 탑승한 지 이제 3시간 정도 지났지만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는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 교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 아닌 온돌에 담긴 한국의 생활 철학이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직적이고 격식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문화에 비해 바닥에 함께 앉아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한국의 문화가 학생들에게 더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온돌 바닥의 따스함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운 겨울,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2000년 전부터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의 삶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차장이 다가와 이제 곧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저희를 위해 온돌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작은 안내 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책자에는 온돌 기술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아파트와 주택에는
여전히 온돌 원리를 적용한 바닥 난방이 기본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벽과 천장에도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온돌 하우스가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온돌의 원리가 농업, 의료, 심지어 우주기술 분야에까지 응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온돌의 친환경적 특성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책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돌이 훨씬 대단한 기술이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프랑스도 이런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체험하며 학생들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학여행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종착역이 가까워지자 모두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온돌열차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와 정신,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불이 켜진 역사가 보였습니다. 온돌열차와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따스함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온돌이 열을 오래 간직하듯이 이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다음번 한국 여행에서는 온돌열차를 반드시 정식 일정에 포함시켜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지혜를 담은 이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돌열차에서 내리면서도 몇몇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따뜻한 바닥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 숙소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은 온돌열차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경험에 대해 짧은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귀찮아했을 과제였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글을 읽어보니 온돌열차가 단순한 관광 체험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인상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제 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서양의 난방 기술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하이포코스트 시스템보다도 앞선 기술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돌이 현대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원적 외선이 인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온돌을 통해 건강을 지켜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돌 문화가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도 흥미로웠습니다. 바닥에 함께 앉아 생활하는 문화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이런 기후에서 2000년 동안 온도를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의 지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연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온 민족의 저력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정대로 한국의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학생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화려한 장식 너머에 한국인들의 실용적 지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왕실에서도 온돌을 사용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궁의 온돌방에 사용된 돌의 종류와 배치였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은 화강암을 사용하고 열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굴뚝의 각도와 높이를 계산하는 등 과학적 원리가 세밀하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사진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한국 문화의 깊이에 닿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도 우리는 온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문화, 뜨거운 돌솥에 음식을 담아내는 방식, 발효, 식품을 중시하는 식문화 등이 모두 온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예상보다 훨씬 뜻깊은 경험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 생각했던 온돌열차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다니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내년 수학여행 계획을 미리 구상해 보았습니다. 온돌열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전통기술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다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네온 사인 속에서도 2000년의 지혜를 간직한 온돌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이 새삼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 민속촌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갔던 것은 전통 가옥의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속촌 해설사는 온돌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고 그 열기가 구들장 아래의 통로를 지나 반대편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들장과 그 위의 황토가 열을 흡수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적은 연료로 최대한의 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가옥의 부엌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온돌을 피우는 시연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모습, 연기가 구들장 아래를 통과하는 원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해설사는 이 시스템이 단순해 보여도 수백 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지혜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의 온돌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해설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돌열차에서의 체험이 그들의 시각을 넓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키워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민속촌 내 작은 박물관에서는 온돌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온돌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와 고려시대의 유적에서 발견된 온돌 시설은 이미 그 시절에도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민속촌 내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낮은 상에 둘러앉아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온돌열차에서 시작된 문화적 적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프랑스에는 온돌 같은 난방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질문이라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 프랑스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민속촌 내 공방들을 방문했습니다. 도자기, 목공예, 한지 공예 등 다양한 전통 공예를 견학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공예 활동들도 온돌 문화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원리가 온돌과 유사하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내일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건축물을 방문하여 전통, 온돌 기술이 현대 건축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프랑스의 동료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온돌 열차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학기 역사 수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현대 건축물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물로 알려진 이곳은 전통, 온돌의 원리를 첨단 기술과 결합한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의 바닥에는 지열을 이용한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 온돌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건물이 국제적인 친환경 건축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0년 전 한국인들의 지혜가 21세기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전통의 가치가 현대에 새롭게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려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그들의 질문도 점점 더 깊이 있어졌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프랑스의 전통 기술과의 융합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오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번 여행의 소감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돌 열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학생은 특히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온돌처럼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진짜 역사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과서로는 전달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 피부로 느끼는 문화적 체험이 학생들에게 더 깊은 배움을 준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작은 서점에서 온돌에 관한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귀국 후 동료 교사들과 나눌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긴 문화현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가치, 실용적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산과 강, 바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준 따스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지혜와 자부심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학교에서 첫 수업을 할 때 저는 예정에 없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와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웃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다음 학기 역사교과 과정의 동아시아, 전통기술과 그 현대적 응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온돌뿐만 아니라 각국의 고유한 지혜와 기술을 비교하고 배우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학교는 한국의 한 중학교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통기술의 현대적 계승이었습니다. 온돌 열차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제 더 큰 교류와 이해의 물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날이면 온돌 열차의 따스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화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한국의 온돌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00년 지혜가 담긴 온돌에 매료된 프랑스 교사의 문화 충격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